안녕하세요. 저는 안과 전문의 최용주입니다. 오늘은 녹내장의 종류와 그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내장은 종류가 참 많아요. 녹내장은 다양한 병입니다. 선천적으로도 또는 10대 이렇게 유년기 때 생기는 녹내장이 있고요. 개방각 녹내장이라는 것은 앞에 전방각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 있죠.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각, 그 각이 열려 있는데 녹내장이 온 것을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하고요. 그 방수가 배출되는 섬유주, 즉 각막과 홍채의 각이 닫혀 있는 경우, 거기가 폐쇄된 경우에 그 경우는 폐쇄각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자, 개방각 녹내장이 더 흔합니다. 자, 개방각 녹내장은 1차적으로 생기는 개방각 녹내장. 여기에는 안압이 높아서 오는 녹내장도 있고 여기에는 정상 안압 녹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원인으로 2차적으로 생기는 2차성, 속발성 녹내장이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짓비늘 증후군, 색소 분상 증후군. 말이 어려운데요. 홍채의 뒷면이 수정체와 마찰을 일으키면 홍채에서 떨어져 나온 색소나 기타 좋지 않은 것들이 수정체 앞에 표면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수정체 앞면이 수정체 껍질이 벗겨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거짓비늘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홍채 색소가 떨어져 나와서 섬유주를 막아서 안압이 오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색소 분상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또 과숙 백내장. 백내장은 시력을 떨어뜨리는 병이라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니까 환자분들이 일찍 병원에 오시는 편인데요. 반면 두 눈 중에 한쪽 눈이 거의 실명 단계까지 백내장이 와도 그 눈을 가려보기 전에는 모르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백내장이 너무너무 심해서 완전하게 익으면 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숙 백내장인 경우에. 그다음에 다쳐서 눈에 출혈이 된 경우, 포도막염이라는 눈에 오는 염증이 치료가 잘 안 된 경우, 또 당뇨망막증이나 기타 등 이유로 신생혈관이 생긴 경우, 눈에 종양이 있거나 망막이 박리됐거나 눈에 다쳐서도, 또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으로도, 또 망막 수술 같은 어쩌면 또 드문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이렇게 눈에 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으로도 녹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레이저를 한 경우에도 드물게는 올 수 있고요. 상공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흰자가 있죠. 흰자의 제일 표면은 결막이고요. 그 결막의 색깔은 반투명합니다. 우리 눈의 흰자를 하얗게 보이게 하는 것은 결막이 아니라 결막 뒤에 있는 공막이라는 조직입니다. 그 공막의 표면에 그 상공막의 정맥압이 상승하면 안압이 상승해서 녹내장이 옵니다. 전방각이 막힌 폐쇄각 녹내장도 1차적으로 폐쇄각 녹내장이 온 경우와 어떤 다른 이유로 각이 폐쇄된 2차성 녹내장 이렇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폐쇄각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급하게 안압이 오르는 경우, 급하면 얼마나 급하게 오르냐? 서너 시간만 해도 안압이 50 이상 오르는 경우 있습니다. 완전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급성 폐쇄각 녹내장, 또 간헐적으로 각이 폐쇄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안압이 정상인데 어떨 때는 각이 폐쇄돼서 안압이 오르는 분이죠. 또 만성적으로 각이 폐쇄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편평 홍채라고 있습니다. 각은 열려 있는데 주변부 홍채가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를 막고 있는 경우요. 이런 경우가 1차성 폐쇄각 녹내장이고요. 아까 제가 개방각 녹내장, 과숙 백내장 치료 안 하고 두면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과숙 백내장 치료 안 하고 뒀을 때 개방각 유형으로 오기도 하고 폐쇄각 유형으로도 녹내장이 옵니다. 다쳐서 또는 선천적인 기형으로 또는 눈 수술 후에도 2차적으로 폐쇄각 녹내장이 올 수 있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이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이 각이 열려 있는데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지의 기능이 떨어져서 녹내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왜 개방각 녹내장이 생기냐? 이유는 모릅니다. 섬유주 등의 방수 배출로의 퇴행성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 그럼 왜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데 누구는 이런 퇴행성 변화가 안 일어나고 누구는 더 심하게 일어나서 녹내장이 오느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당뇨병에 있는 분들, 고도근시, 비만, 또 백인보다는 흑인에게서 아시아인도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또 시신경, 혈액순환 등과 연관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개방각 녹내장은 대개는 양한성이에요. 한쪽 눈에 백내장이 오면 5년 내에 한 80%에서 반대쪽 눈에도 녹내장이 발현합니다. 초기에 증세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세가 없으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병원에 안 오게 되죠. 환자 잘못이 아닙니다. 병 자체가 나쁜 병이죠. 서서히 진행합니다. 다행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기가 되면 눈이 아프지 않은데 실명을 할 수 있어요. 눈이 아파야 병원에 오고 시력이 떨어져야 병원에 올 텐데 개방각 녹내장은 초기 중기까지 중심 시력이 유지가 되고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조기 진단만이 살 길이죠. 왜냐하면 진행하니까.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야 결손은 안압이 조절된 후에도 심지어 녹내장 수술을 한다 해도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신경이 망가진 거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은 더 이상의 질병 진행을 막는 것만이 치료의 목적입니다. 치료 원칙은 일단 약물 치료를 하고요. 약물 하나로 한다면 2개, 2개로 한다면 3개까지, 또는 어떤 경우는 먹는 약까지.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거나 중간에 레이저 한번 해서 효과가 괜찮은지 보는 경우도 있고. 녹내장은 백내장하고 달라서요. 수술만이 가장 유일하고 완치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녹내장 수술을 한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드물게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약물이나 레이저까지로 그분의 적정 안압을 쭉 유지를 해서 살아계신 동안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수술을 안 하는 쪽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로 적정 안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녹내장이 진행하는 게 판단이 쓴다. 그러면 수술해야죠. 정상 안압 녹내장. 안압은 정상 범위에 있는데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시야 장애가 있는 질환이죠. 서양 사람보다는 동양인에서 정상 안압 녹내장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제일 흔한 녹내장이 정상 안압이에요. 녹내장 전체에서 70%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안압이 정상인데 왜 시신경이 손상을 받고 녹내장이 오느냐? 원인을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봅니다. 안압설. 그분에게는 정상의 안압이 그 환자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안압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정상인 안압 수준인데 그분에게는 그 안압 수준이 시신경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정상 범위지만 결국 치료는 안압을 적정 안압까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가설은 혈관 혈액 부족설입니다. 시신경은 시신경으로 오는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을 받고 살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시신경 기능이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은 안압 때문에 녹내장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혈액순환 부족으로 시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있습니다. 대개는 35세 이상에서 발생을 하고요. 다른 유형의 녹내장보다 정상 안압 녹내장에서 시신경 유두 치료를 더 잘 동반합니다. 각막이 얇으면 안압이 실제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안압을 쟀는데 정상이다. 그런데 녹내장성 변화를 보였다? 그럼 진단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내리겠지만 실제로 각막 두께를 재보니까 각막 두께를 보정해서 생각하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안압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전에 녹내장을 안아서 시신경 손상이 되었으나 지금은 진행을 멈춘 경우, 이 경우는 시야 검사를 해보면 시야 손상이 있으니까 분명히 녹내장인데 안압은 예전에 높았었고 지금은 높지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이벤트나 무슨 외상을 당했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했거나 그래서 그때 높았던 안압이 이분의 시신경 손상을 유발한 거지 지금은 그 원인 제공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안압도 정상인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안압의 1차 변동. 하루 중에도 안압이 정상일은 4에서 5, 녹내장인 경우에는 8에서 10 정도 변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낮 시간대에 내원하시니까 안압이 정상 범위지만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는 원래가 안압이 올라가는데 어떤 분은 특히 더 많이 올라가서 엎드려 주무시는 분이거나 그러시는 분들 그럼 그때 시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녹내장을 유발한 거다 그거죠. 그렇지만 낮에 외래에서 안압을 재보면 정상으로 되지니까 우리는 이분의 진단명을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이제 매기는 거죠.
기타 혈액순환 장애, 선천적 퇴행성 또는 고도근시 또는 다른 이유로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입은 경우 치료는 개방각 녹내장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안압을 내리는 게 치료고요.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 이게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일이죠. 또 전신 혈압 강화제, 혈압이 너무 떨어져도 정상환압 녹내장 환자에게 시신경으로 가는 혈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정상환압 녹내장에서 피해야 됩니다. 녹내장 약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 사진에 없는 약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면 이 많은 약들 중에 어떤 안약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생각이 많겠죠. 일단은 안압혈강 효과가 좋아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모든 약제는 다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장기간 사용하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부작용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넣는 약이 하루에 2번이나 3번 넣는 약보다는 편리해서 좋겠죠. 그리고 넣을 때 따갑거나 눈물 나거나 자결감 이런 게 없는 저망감이 좋은 약이 좋겠죠. 최근에는 보존제가 없는 약들도 개발됐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한 번 진단 받으면 몇십 년을 약을 써야 되니까 가격적인 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걸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에 선행해서 지금 그분에게 쓰고 있는 안약들이 그분에게 적정 안압을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야 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예전에는 녹내장 안약을 막 3병까지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만성질환이고 수십 년을 안약을 3병을 가지고 쓰면 A라는 안약은 뭐 하루 1번, B라는 안약은 하루 2번, C라는 안약은 하루 3번. 하루 종일 약 넣다 보면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약을 잘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안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죠. 이런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한 병에 안압을 내리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2가지 약들이 들어간 복합 안압약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코소벨라조 콤비간이 먼저 나온 것들이고요. 이 뒤에 것들이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또 저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공눈물 중에도 무방부제, 무보존제 인공눈물이 낱개로 된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 쓰고 버리는 거. 녹내장 안약 중에도 무보존제 일회용 안압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왔고 이게 최근에 나온 겁니다. 녹내장 안약은 신경에 작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전신 흡수를 피해야 전신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신 흡수를 피하려면 우리가 안약을 넣으면 또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여기 조그맣게 눈물 배출구가 있어요. 한쪽 눈에 2개씩 있어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총 4개가 있죠. 사람들이 주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 밑에 눈물 배출구로 눈물도 잘 빠져나가고 안약을 넣으면 안약도 글로 빠져나갑니다. 여기로 빠져나가면 코 점막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코 점막에 흡수되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전신적인 작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녹내장 안약이 전신 흡수가 돼서 전신 부작용이 나는 게 아니라 눈에만 흡수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녹내장 안약을 넣으시면 여기 양쪽에 있는 누점을 이렇게 막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처럼 이렇게 하면은 이분은 이렇게 눌렀으면 콧뼈가 눌리니까 바람직 하지 않고요. 이렇게 했으면 앞뒤로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한 권장사항은 5분, 못해도 한 2, 3분은 그렇게 누점을 막아주셔야 전신 흡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은 섬유주 절제술이라는 게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섬유주 절제술보다는 효과가 확실치 않지만 섬유주 절제술에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심부공막 절제술이 있고요. 또 이 2가지 수술로도 적정 안압이 도달하지 않으면 이건 좀 더 심한 수술인데 관을 삽입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칼을 대지 않고 레이저로 하는 이런 시술들이 있고요. 또 선천성 녹내장에서 할 수 있는 2가지 수술, 또 점탄 물질을 이용한 관절개술 이런 다양한 수술들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섬유주 절제술이에요. 섬유주 절제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제가 대략적인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 눈을 딱 봤을 때 흰자 제일 겉에 부분은 결막이라고 했잖아요. 이 결막을 절개해서 이렇게 들춰냅니다. 들춰내면 이 옆에서 보면은요. 이게 결막 지금 이거 들춰낸 거예요. 이 결막. 그러면 결막 밑에는 우리 눈을 하얗게 보이는 원인은 공막이라고 그랬죠. 이 공막이 노출이 돼요. 그럼 이 공막이 두꺼운데 이 공막을
여기 이렇게 칼집을 공막 두께 한 반 정도 두께만 내가지고 절편을 이렇게 떠요. 생선 포 뜨듯이. 그래서 공막 절편 뜬 거를 이렇게 위로 제끼면 이 그림이에요. 결막을 열어 제꼈고 여기 공막의 절편을 위로 이렇게 제낀 게 여기 이렇게 제껴진 거거든요. 그럼 요게 이렇게 열리면 여기가 노출되겠죠. 여기가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각이 있는 방수가 빠져나가는 섬유주예요. 방수 배출로에 문제가 돼서 생기는 거니까 이 방수 배출로인 섬유주를 요만큼 구멍을 뚫어서 없애주면 이 전방 안에 있는 방수가 여기는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이 안 되니까 새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준 이리로 물이 빠져나가서 이 절편으로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이걸 닫아 놓으면은 이 결막 밑에 이 큰 공간에, 그러니까 방수가 있는 공간을 요 안에서 이만큼 플러스로 공간을 넓혀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물이 있는 공간이 넓어지면 당연히 안압은 내려가겠죠. 그러나 섬유주 절제술이 아주 확실하게 안압을 내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부작용도 덜어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로 섬유주 절제술을 안 하고도 적정 안압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이저를 치면 그 섬유주에 선택적으로 레이저 빔이 들어가서 이 섬유주의 구멍을 넓혀가지고 이리로 방수가 빠져나가게. 이 선택적 레이저 섬유줄 성형술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다는 건데 단점은 효과가 영구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좀 효과가 떨어집니다. 개방각 녹내장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세 남자분이 눈이 아픈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뻑뻑하고 건조하다고 안과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은 본인은 건조함을 주소로 찾아오셨지만 연세가 눈에 오는 성인병,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이 올 수 있는 고령이시니까 시력, 안압까지는 저희가 기본으로 재기를 권합니다. 시력을 쟀더니 오른쪽은 0.8, 왼쪽은 0.7. 저희가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0.7 이상으로 보니까 이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시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압을 쟀더니 오른쪽은 26, 좀 높죠? 왼쪽은 32, 꽤 높아요. 녹내장이 의심돼서 시신경 촬영을 했더니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오른쪽은 0.7. 우리가 0.5 이상이면 녹내장 검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왼쪽은 0.9 이상. 손상이 이미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녹내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녹내장이다. 시야검사로 확정을 해야 되고 시야검사를 했더니 오른쪽은 상측에 시야결손이 있고 왼쪽은 이미 중심 10도 정도만 남아있으세요. 그런데도 이분은 몰랐어요. 자기 한쪽 눈 시야가 중심 10도만 남아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죠. 오른손잡이들은 대부분 오른쪽 눈이 우성환이에요. 그러면 왼쪽 눈은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입체시할 때 또 뭐 장시간 오래 볼 때 오른눈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특히 왼쪽 눈 시력이 나빠진 분들은 좋은 오른쪽 눈을 가려보기 전에는 왼눈에 문제가 있는 걸 잘 모르십니다. 이분이 이게 바뀌어서 오른쪽 눈이 중심 10도만 남아있는 시야결손이 있었으면 그 전에 뭔가 침침함을 증세로 병원에 오셨을 거예요. 진단은 개방각 녹내장이고 그래서 이제 캐묻기 시작했죠. 녹내장은 여러 가지를 의사가 알아야 관리가 가능하니까 캐물었더니 형제 중에 녹내장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최근 몇 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받고 식이요법 중이라고 해요. 가족력이 있는 것도 녹내장의 큰 위험인자 하나를 갖고 계신 거고요. 본인이 당뇨병인 것도 본인이 혈액순환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위험인자예요. 위험인자 2개를 갖고 있는 말기 녹내장 환자입니다. 반면에 폐쇄각 녹내장은 주로 급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환자분이 응급실을 찾을 정도로 증세가 있어요. 평소에 건강하던 65세 여자 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하셨어요. 이유는 어제부터 머리가 좀 아프더니 오늘 새벽부터는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있고 토하려고 그러고 메스껍고 그래서 병원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내가 눈도 같이 뿌옇게 보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증세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이 두통 그리고 뭐 토하고 이러면은 이 몸의 중요한 장기인 뇌 이런 데 큰 병일 거라 생각하지 눈이 좀 뿌옇게 보이는 거는 급하니까 얘기 안 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왼쪽 눈 같은 경우는 내과적인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 없음.
머리 아프다고 그래서 신경과진 검사하고 CT까지 찍었어요. 아무 이상 없음. 이랬을 때 응급실 인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검사인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머리 아프고 오심구토가 있다고 했을 때 개념이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만난 경우에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아닐까 하고 눈을 이렇게 살펴보고 눈은 안 아파요? 보이는 건 괜찮아요? 한쪽 눈치 가려보실까요? 시력을 한번 재볼까요? 그리고 안과 선생님 콜 해가지고 안압을 재개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과정인데 제가 여태까지 안과에서 한 20몇 년 이렇게 하면서 몇 분 기억이 나는데요.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요런 증세, 두통과 오심, 구토로 응급실에 가셨는데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한 일주일 치료하신 분도 있고요. 나중에 안압이 높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그렇다는 게 발견된 분들 몇 분 계십니다. 보니까 왼쪽 눈이 충혈돼 있어요. 시력은 오른쪽은 0.8 양호하신데 왼쪽은 오른쪽 가리고 보라고 하니까 수지감별이라는 거는 앞에 손가락을 뻗었을 때 그 손가락이 몇 개 폈는지 정도만 감지가 되지 그 이상은 안 보이시는 경우예요. 시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안압을 재보니까 오른쪽은 17, 왼쪽은 50.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은 안압이 높아도 굉장히 높습니다. 막 60, 70 이렇게까지도 올라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다고 응급실에 가시게 되죠. 폐쇄각 녹내장은 전방각,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이 각이 좁아져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섬유주가 막혀서 급하게 안압이 오르는 경우입니다. 몇 시간 만에. 홍채는 보통 이 가운데처럼 이렇게 약간 앞으로 볼록 나온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뒤로 움푹 꺼져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이런 분들이 이 섬유주가 폐쇄되기 쉬운 홍채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홍채가 이렇게 섬유주 앞으로 많이 불룩 올라와 있으면 방수가 모양체에서 만들어져서 동공통에서 나와서 이 섬유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길이 좁아졌으니까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안압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안압을 내려야 됩니다. 치료를 지체하면 실명하죠. 안압이 너무 높으니까요. 심하게 눈이 아프고 충혈되고 시력이 급하게 떨어지고 각막이 붓기 때문에 안압이 급하게 오르면 번져 보여요. 그래서 달무리가 져서 보인다고 표현들 하세요. 두통, 오심, 구토 증세도 있고요. 그 원인은 전방각이 좁아져서 생기고 동공이 어두운 데서는 동공이 크고요. 이렇게 밝은 데서는 동공이 작아요. 홍채가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거든요. 빛을 적당량을 망막에 보내요. 그냥 다 열린 상태면 너무 망막에 눈이 부시니까 알아서 자기가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오래 있으시거나 또는 겨울철에 눈이 계속 와서 해가 안 뜨는 날이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이 지속되면 사람이 동공이 좀 큰 상태로 계속 지내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안압이 폐쇄각이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안과에서 망막을 전체를 다 들여다보려면 눈의 양눈과 동공을 크게 확대해야 망막 주변부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망막 검사를 하기 위해서 동공을 확대하는 산동제를 넣은 경우에도 산동제를 넣고 동공이 커질 때까지는 불과 한 1시간 이내로 커지기 때문에 안압이 오르지 않는데 자연적으로 약효 소실로 동공이 다시 원상복귀하는 시간은 반나절 이상이 걸리거든요. 거의 24시간. 그게 천천히 동공이 줄면은 동공이 중간 정도로 크기가 됐을 때가 홍채 뒤에는 수정체와 가장 거리가 해박적으로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동공이 막히니까 그때는 섬유주로 방수가 나가질 못하고 홍채 뒤에 후방에 방수가 계속 쌓이니까 안압이 오르게 됩니다.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 온 눈은 이렇게 보입니다. 충혈이 많고 각막은 원래 투명하고 매끄러워서 빛 반사가 딱 동그랗게 이쁘게 져야 되는데 각막이 너무 벗어 빛 반사가 막 중구난방 이렇게 망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공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간 정도로 커져 있어요. 폐쇄각 녹내장도 위험 인자가 있어요. 연세가 점점 드실수록 수정체가 앞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홍채와 각막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전방각이 좁아지게 됩니다. 또 원시인 눈은 정상인 눈보다 안구가 좀 작아요. 안구가 작다 보니까 눈 안에 모든 구조가 다 오밀조밀 몰려 있겠죠. 그래서 전방각이 또 좁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폐쇄각 녹내장이 더 많아요. 왜? 여자는 전체적으로 키도 남자보다 작고 그러니까 눈 사이즈도 남자보다 좀 작아요. 역시 원시랑 같은 원리로
눈 사이즈가 작으면 안에 구조가 오밀조밀 몰려 있으니까 전방각도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종 중에서는 아시아인, 에스키모인에서 더 잘생기고요. 또 백내장이 진행하면서 수정체가 물을 먹어서 앞뒤로 이렇게 뚱뚱해지거든요. 그럼 홍채를 앞으로 미니까 역시 전방각이 좁아집니다. 폐쇄각 녹내장의 치료는 우선 약물로 무조건 안압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나 뭐 이런 걸 해서 안압을 내렸는데 이분의 구조가 폐쇄각이니까 그냥 놓으면 또 막 빠른 속도로 안압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폐쇄각이 되더라도 방수가 빠져나갈 배출로를 만들어줘야 다시는 급하게 안압이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레이저로 홍채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되면 녹내장 수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그림인데요. 홍채가 방수가 빠져나간 섬유줄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수가 여기서 만들어져서 동공을 통해 나와서 섬유줄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압이 뒤에서 막 쌓이는 거예요. 방수가 쌓여서 안압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레이저로 홍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면 동공이 막혀서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리로 직접 방수가 빠져나가서 직접 섬유줄로 방수가 빠져나가니까 안압 조절이 됩니다. 각은 닫혔던 게 열리게 되고요. 오늘은 녹내장의 종류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안과 전문의 최영주였습니다.